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19년도 기출문제 해설 진행하겠습니다. 1교시 사회복지 기초 중에서 1과목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인행사가 더 익숙하죠? 인행사 과목입니다. 인행사 제일 쉽습니다. 1교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인행사는 점수를 많이 맞아야 돼요. 쉽습니다. 두 번째 과목 사회복지조사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1교시 전략은 사회복지조사로는 과락만 넘기자. 과락은 사실 넘기겠죠. 반띵만 하자. 그리고 인행사에서 좀 점수를 확보하자. 이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점수 받기 쉽습니다. 강의 앞서 두 가지만 잔소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너무 우리 공부 방법, 옛날 공부 방법, 투지식 공부 방법, 폴더식 공부 방법, 이론서 다 공부하고 분석하고 노트 정리하고 이론서 공부하고 노트 정리하고 이거 한 3개월 보냅니다. 심지어 6개월 동안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헛발질이에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이론서 너무 많이 공부하면 이론의 늪에 빠져요. 학자의 늪에 빠지고 이론의 늪에 빠지고 그 말 같고 우리 학부가 아닙니다. 이론서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이론서 훑어보면 돼요. 이론서는 스키다시예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메인 회가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여러분 공부를 반복적으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출이 합격의 비결이고 기출이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너무 기본서에 얽매이지 말자. 이론의 틀에 얽매이지 말자. 잘 안 되는 분 답은 하나예요. 성격 고쳐야 됩니다. 자, 1교시 이제 첫째 과목 인행사 강의 들어가는데 한 번 또 잔소리 하겠습니다. 두 가지 잔소리죠. 여기서 첫째는 이론의 neb에 너무 빠지지 말아요. 이론서는 그냥 스키다시 훑어보기 하자. 기출이 핵심 포인트다. 기출 문제를 반복적으로 보자. 같은 맥락이고 추가적인 잔소리는 가급적 책 보지 말자. 동영상 보자. 여러분 동영상 보려고 여러분 지금 우리 카페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책은 별 중요치 보조 자료예요. 동영상이 메인이에요. 그래서 동영상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을 잘 여러분들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나왔어요. 문제가 쉬운데도 2019년도 합격률이 35%예요. 필기 합격률이. 필기 시험인데 주관시도 없고. 너무 10명에서 3명이나 3명 3.5명 합격한 거예요. 너무 합격률이 저조하죠. 이 이유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뭐냐면 이론서 많이 봐서 그래요. 사회복지사 공부하는 분들이 공부 안 하고 시험 본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전공 과목이고 공부 다 하신 분들이고 또 이론 또 추가적으로 공부했고. 근데 왜 35%뿐이 합격을 못 할까? 시험 문제인데 간단해요. 이론서 드렸다 외우고 쓸데없는 거 외우고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외우고 공부 방법이 잘못된 거죠. 공부 방법이 합격의 비결입니다. 공부 방법 잘못된 분들은 성격 고쳐야 됩니다. 1번 문제 갑니다. 1번 성격 고치는 간단해요. 답만 체크하면 됩니다. 이렇게 먼저 답 가리고 공부하지 마시고 인간 행동과 성격, 이 상식 아니에요. 인문학 문제. 이걸 뭘 공부해요.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성격은 심리 역동적 특성이 있어서 일관된 행동을 기대할 수 없다. 일관된 행동을 기대할 수 없으면 뭐하러 성격 검사해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기대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게 얼마나 쉬워요. 초등학교 한 2학년도 맞출 수 있어요. 이걸 뭘 공부해요. 여기 나오잖아요. 성격을 이해하면 행동의 변화를 취임 예측할 수 있다. 당연하겠죠. 인간의 행동은 개인의 성격 특징에 따라 당연하겠죠. 다르게 표출되고 예측하는 거. 그러니까 기대할 수 있겠죠. 이게 상식 아니에요. 문제 읽어보면. 이 문제를 안 보고 그냥 읽어도 이게 답이구나. 이건 맞출 수 있습니다. 이건 진짜 이런 걸 뭐하러 이렇게 깊이 공부해요. 근데 이렇게 깊이 공부한 사람, 이런 문제를 틀리는 사람도 있어요. 왜 틀린지 아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공부 방법이에요. 너무 지나치게 몰두하고 연구하는 사람들, 완벽주의자들, 진해 공부 방법, 진해. 제가 강의할 때 제가 하도 여기저기서 많이 공부해서 많이 말씀드려서 얘기한지 안 한지 모르지만 진해 공부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는 분들은 넘어가시고 모르는 분들은 또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제가 41살 때 노숙하고 42살 때 대전에 있는 쉼터에서 지냈습니다. 사연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주식 중독에 빠져서 쫄딱 말아먹고 노숙자가 됐고 대전에 있는 쉼터에서 또 1년만 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김덕기 교수 치면 쫙 나옵니다. 그래서
CBS 새롭게 하셔서 제가 방송 출연해서 또 제 얘기를 쫙 안내를 해드렸고 책에도 대학 교수가 된 노숙자 뭐 제 과거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10부까지 싹 드러내서 공개를 했습니다. 주식 중독에 빠졌었죠. 집에 쫓겨나서 쫄딱 나가고 노숙자 생활 6개월 동안 하고 수원역에서 대전에 있는 쉼터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산 밑이라 지네가 엄청 많아요. 처음에는 아주 징그럽고 무섭더라고요. 근데 뭐 함께 살다 보니까 서로 공존하는 거지. 방에서 지네랑 놀아요. 쫙 지네가 지나가면 손가락으로 틀어기면 빡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지네. 이때 제가 생각이 났어요. 지네 우와. 이거는 뭐 제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지네가 다리가 100개예요. 100개라고 가정합시다. 100개인데 토끼가 지네한테 깐족거려요. 지네야 너는 어쩜 그렇게 다리가 100개인데도 잘 달리니? 나는 다리가 4개인데도 토끼 다리 4개죠? 그렇죠. 4개인데도 넘어지는데 가끔. 그러니까 지네가 우쭐하는 거예요. 그렇지. 토끼가 한마디 툭 던집니다. 지네야 근데 걸을 때마다 달릴 때마다 다리 100개 하나씩 분석하고 신경 쓰면 걸어봐. 그러면 더 재밌을 거야. 알았어. 지네 다리 들다가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스트레스로. 100개 하나씩 분석하고 또 하나씩 신경 쓰다가 다 엉켜갖고 죽었습니다. 공부도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다. 지네 공부 방법 하나씩 분석하고 100개씩 다리 100개 분석하다 죽을 수 있습니다. 분석하지 마세요.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딱 체크하고 얼마나 편합니까? 지네 공부 방법 완벽주의자 분석하다 죽을 수 있습니다. 분석하지 마세요. 이런 것도 분석하면요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분석하지 말고 인문학 상식인에 기대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또 이런 거죠. 학교 시험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시험 문제. 다음 중 설명이 틀린 것은 1번 선생님한테 인사를 잘한다. 2번 부모님한테 인사를 잘한다. 3번 학교에 잘 다니자. 4번 친구들과 잘 사귀자. 5번 화단에 오줌을 싼다. 그럼 답이 뭐예요? 간단해요. 화단에 오줌을 싼다. 이게 답인데 지네들 열심히 분석해요. 가만히 있어봐. 화단에 오줌을 싸면 오줌이 거름인데 거름이 화단에 뿌리를 영향을 줘서 또 꽃이 잘 자라겠지. 그렇지. 맞아. 화단에 오줌을 싸는 건 좋은 거야. 이렇게 확대해서 가면 또 미쳐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깊이 공부하지 마십시오. 탁탁 치고 들어갑니다. 쉽게 상식으로 인문학으로. 제가 잔소리가 아주 이번 시간에 좀 길었는데 공부 방법을 잘 모르는 분은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래서 답을 체크하자. 지네 공부 방법 하지 말자. 이론수 분석하지 말고 기출문제가 핵심 포인트다. 이 세 가지만 꼭 기억해 두십시오. 2번 문제 갑니다. 인간 발달 이론에서 사회복지 실천에 유용한 이유로 옳지 않은 것 체크하겠죠. 발달 단계에 따라 신체, 심리, 사회적 기능을 분절적으로 나눠서 하면 어떻게 발달을 신체, 심리를 나누면 어떻게 하십니까? 분절적 삑사리 뭐예요?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분절적 삑사리, 전체적 이게 주인공이에요. 분절적 삑사리, 전체적 아주 좋아, 너무 쉽죠. 그다음에 이제 보조 감자들 서비스죠. 개인 적응과 부적응의 판단 기준이다. 그렇구나. 모든 연령계층의 클라이언트와 일치할 수 있는 기반이야. 그렇구나. 생애 주기에 따른 변화와 안정 요인을 이야기한다. 그렇구나. 발달 단계별 욕구에 따른 사회복지제도의 기반을 두고 그렇구나. 그렇구나. 넘어가야지. 3번. 너무 재밌지 않나요? 인간 발달의 원리를 옳지 않은 것 체크하고 주인공 일생에 거친 예측 불가능한 변화. 예측 불가능한 뭐하러 발달 원리를 공부하겠습니까? 예측 불가능하고 예측 가능하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일정한 순서와 방향이 존재하고 멈추는 일 없이 지속되고 이런 게 다 뭐 개인마다 이게 다 예측 가능하죠. 그래서 상부에서 하부로 중심에서 말초로 다 이런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측 불가능하다, 웃기지 가능하다. 4번 문제 갑니다. 에릭슨 미치도록 많이 나오죠. 에릭슨 심리사회 이론이죠. 발달 긍정적 결과와 주의관계 연결 옳지 않은 것 체크하고 영악의 영세 이세다. 신뢰감 대 불신감, 지혜 어머니다. 그렇죠. 신뢰감 대 불신감. 엄마가 젖 잘 주면 신뢰감. 엄마가 젖 안 주면 불신감.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다. 그래서 지혜가 아니라 젖 주는 거, 젖 먹고 싶어. 희망이죠. 그래서 지혜가 아니라 희망이다. 지혜는 뭐예요? 나이 먹어서 지혜가 생겼죠. 그래서 나이 먹었다고 다 어른이 아니라, 나이 먹었다고 이런 책도 있지 않습니까? 나이 먹었다고 다 어른이 아니다. 나이 먹었다고 더 어른이 되려면 노력하겠죠. 어떻게 어른이 돼야 돼요? 지혜롭게. 그래서 지혜.
얘는 뭐예요? 노년기다라고 포인트 하시고요. 나머지는 그냥 심심할 때 읽어보시고 저는 안 심심한데요. 넘어가십시오. 5번 문제 쭉 나오는데 여기서 한번 정리할게요. 신뢰감 대 불신감, 영악이 희망이다. 어머니다. 자율성 대 수치심, 유학이다. 똥오줌 싸는 거 학문기다. 의지. 그래서 똥오줌 가려야지 의지. 부모와 관계 있다. 주도성 대 죄악감. 그래서 죄책감이라고도 하죠. 학령, 정기. 그래서 남근기에 해당하고 목표에 해당한다. 뭐 이 정도. 그다음에 자아 통일감, 절망감, 노년기죠. 여기서 지혜가 나온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 문제 갑니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에서 불안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니은, 딕을, 리을이네요. 그래서 아닌 건 뭐예요? 기억이다. 불안, 공포 상태로 위급한 상황에 적합한 방법으로 반응하지 못. 공포, 불안은 공포하고는 물론 불안이 너무 세서 공포로 이어지지만 꼭 불안이 공포로부터 위급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불안. 이 불안의 종류 세 가지가 있습니까? 현실적 불안, 현실적으로 느끼는 불안, 또 신경직적 불안, 현실적 불안이 가중되는 불안, 도덕적 불안, 초자가 발생돼서 양심에 꺼리낌을 느끼는 불안. 이런 불안 중에서는 공포와 또 관계없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도덕적 불안은 초자가 아니니까 공포랑 상관없겠죠. 그래서 공포 상태로 위급한 상황과는 불안과는 관계가 없다. 삑사이다. 물론 불안이 심화돼서 공포로 이어지는 불안도 있지만 일반적인 이론에서는 공포 상태는 불안과 관계가 없다. 기억이 아니다. 현실적 불안, 자아가 지각한 현실, 자아와 현실, 통제 기능이다. 신경직적 불안, 원초와와 충동, 이드와의 관계이다. 도덕적 불안, 원초와와 초자와 간의 관계이다. 그래서 원초와의 충동, 이드와는 신경직 불안, 원초와 초자, 도덕적 불안. 이렇게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 문제 가보시죠. 방어기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의 방어기제죠. 뭘 방어해요? 방어기제가 여러분 참 그래요. 공부가 사회복지학 4학년 졸업하고인데 방어기제 하면 방어기제 알죠? 학교 다 배웠어요. 방어기제가 뭔데? 방어기제요? 방어기제죠. 무슨 내용인데? 그건 모르죠. 방어기제 아는데? 이거는 공부 안 한 거예요. 아는 거지. 학습. 한자 좋은 거는 글씨 보셔도 아주 멋져 보입니다. 학습. 배울 학이죠. 익힐 습. 익히는 거예요. 새 날개가 100번을 날개짓 하는데 여기 하나 빠졌죠. 그러니까 몇 번이에요? 99번 날개짓 해야 비로소 슥 내 것이 된다. 공부는 아는 거는 별 문제가 없어요. 아는 게 아니라 내 것이 돼요. 내 것이 되려면 뭐예요? 연습해야 돼요. 내 것이. 방어기제. 아는데요? 이건 합이에요. 습.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습입니다. 그래서 방어기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에 뭘 방어해요? 무의식의 불안과 갈등을 방어한다. 내 삶 속에 왜 불안한가? 내 삶이 왜 갈등인가? 이런 것들의 무의식의 이런 존재들을 방어하는 심리적 기제, 이런 심리적 도구, 이걸 방어기제라고 한다. 옳지 않은 것 쭉 해리 하니까 해리포터가 생각이 나네요. 어떤 대상에 피해를 주었을 때 이 경우 취소하거나 무효화하거나 무효 이건 취소 무효예요. 취소 또는 무효화. 지금 전문적으로 보면 이건 중화기법이라 퉁쳤다. 중화기법 퉁쳤다. 예를 들면 남편이 아내한테 엄청나게 뭘 잘못했어요. 잘못해갖고 지금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이에요. 그럴 때 유용한 백, 똥가방보다 그 샤넬백, 1000만원짜리 샤넬백, 여보 선물이야. 이렇게 퉁치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중화기법 취소 무효화하다. 해리는요, 해리포터라고 하는데 보통 마음에 불편하게 하는 성격 일부가 그 사람의 쭉 나오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목류병, 이중인격, 이중성 또는 양면성. 정확히 이 임상 심리에서 해리는 기억 상실이에요. 기억 상실증.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지킬앤 하이드. 지킬 박사와 하이드. 본인의 잘못한 걸 기억을 못 하는 거죠. 지킬앤 하이드. 기억 상실. 그래서 지킬앤 하이드 나오면 답이 뭐예요? 해리다. 이렇게 기출문이 나온 적 있습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 나오면 방어 기제가 해리. 이중성, 양면성 이런 거다. 기억 상실, 몽유병과 관계 있는 게 해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반동 형성, 반대로 행동하는 거. 전치 또는 치환이라고 그래요. 화풀이. 그래서 나보다 덜 위험한 대상에게 화풀이하는 거. 그래서 전치, 치환 나오면 화풀이. 반동 형성 반대로 하는 거. 전환시키는 거. 투사, 남탓, 남을 탓하는 거. 뭐 알코올 중독자가 내가 왜 술 먹은 줄 알아? 다 너 때문에 그래 너. 네가 잔소리 갖고. 그래서 이거 뭐요? 아내가 잔소리해서 술 먹었어요. 지가 처먹고 싶어 처먹은 거지. 그래서 너 때문에 내가 술 먹은 거야. 이렇게 해서 투사. 저도 이런 투사 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식에 엄청 빠졌어요. 주식 중독이죠. 주식 중독이 도박 중독자, 노름에 빠진 거예요. 돈 놓고 돈 먹기. 근데 뭐 우리는 이렇게 포장하죠. 사회적 도박인데 사회적 뭐 경제 행위다. 뭐 개뿔 무슨 경제에 돈 놓고 돈 먹기 도박꾼이지. 여러분 주식하지 마십시오. 도박쟁이에요. 돈 놓고 돈 먹기. 여러분이 주식하는 사람 10명 10명 기업을 위해서 투자합니까? 그냥 돈 놓고 돈 먹으려고 하는 거죠.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맑은 정신, 아름다운 정신으로 여러분 공부하는 거, 이게 땀 흘리면서 일하는 거, 이게 진정한 행복의 가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길을, 지옥의 길을 갔다 왔기 때문에 감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펀드 회사를 운영했었습니다. 말이 펀드 회사지 도박 회사죠.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또 새롭게 인생의 부활을 통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물론 아내가 용수여서 지금 또 아름다운 가정을 잘 꾸미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강의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아주 천국입니다. 이 천국에서 죽어서 저 천국같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구호 한번 외치면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믿음 천국 부신지옥. 믿으면 합격이다. 믿으면 천국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6번 해결됐죠? 좋습니다. 7번 문제 갑니다. 융가죠. 융. 프로이드의 제자 융의 성격 특성이 하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그렇죠. 기억 티귿이네요. 기억 티귿. 옳은 거죠. 그러면 외향성, 정신. 융의 분석 심리학을 기반으로 만든 게 MBTI예요. MBTI. 마이어 브루그스의 모녀지간이 이 융의 분석 심리학을 이용해서 성격 검사했다. 이게 이 내용이죠. 그래서 외향형, 리비도가 외부 생애를 가지고 있다. 프로이드는 리비도를 성적 욕구라고 표현했지만 융은 정신 에너지 좀 더 확대해서 정신 에너지로 표현했다라고 보고요. 감정형, 사고형. 사고는 생각하는 거니까요. 원리 원칙. 그렇죠. 틀린 거네요. 옳은 거. 틀린 거. 감정형.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거. 이건 뭐예요? 감정형. 외향형, 내향형. 또 감정형. 또 뭐예요? 직관형이죠. 그래서 이건 감정형이 아니라 뭐예요? 구체적이고 사실적 측면에서 일관성 있게 현실 수용. 이건 사고형이죠. 또 사고형이죠. 직관형. 미래 가능성의 육감을 쭉 나오지만 이성을 필요로 한다. 이성을 필요로 하는 건 뭐예요? 직관형이 아니죠. 이건 뭐예요? 하나하나 따지는 거. 그래서 감각형이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은 리을이 삑살이다 라고 보여. 구체적인 사실 사고형. 또 이성을 필요로 한다. 감각형. 감각형은 하나하나 따지는 겁니다. 저는 성격 검사하면 ENFP입니다. 다혈질이죠. 다혈질. 외향형이고 또 감정형이고 또 직관형이고 또 인식형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혈질 스타일이고 아내는 ISTJ 분석형이고 따지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로또 부릅니다. 서로 조율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8번 문제 갑니다. 여기서 해설 보면요. 미래의 가능성 육감을 측정해서 그렇죠. 직관형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나왔습니다.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다. 감각형도 있고 사고형도 들어갑니다. 8번 갑니다. 다음 학자의 주요 이론의 개념과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에릭슨 분석심리학. 분석심리학 바로 나왔죠. 융이죠. 융. 원형 집단 무의식에서 에릭슨이 아니다. 융이다라고 하고요.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번 문제 갑니다. 콜버그의 후인습적
수준 쭉 나오는데 옳은 것이네요. 콜버그 아주 징그럽게 나오죠. 콜버그 하면 그냥 자동폭으로 뭐예요? 3수준 6단계. 3수준 뭐예요? 전인습, 인습, 후인습. 뭐 전인습은 9세 전까지죠. 전인습 단계에서는 두 가지 단계가 뭐예요? 벌 주는 거죠. 벌. 또 욕구, 벌구. 인습은 뭐예요? 대인관계. 또 법과 질서, 대법. 후인습은 뭐예요? 사회계약. 계약, 사회계약을 뭘 잘 지키고. 또 가장 마지막 단계 보편적 도덕관, 그래서 보편적 인류관, 그래서 계보, 벌구, 대법, 계보 이것만 외우면 그냥 자동 뻥뿌라뻥뻥뻥뻥 타나옵니다. 그래서 3수준 6단계 벌구, 대법, 계보, 벌구, 대법, 계보 그냥 자다가도 툭 치면 나와야 돼요. 벌구, 대법, 계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윤리에 의해서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이건 뭐예요? 전인습이죠. 그래서 초자 인습, 전인습. 상호간 대인관계에 나오네요. 대인관계 나오네요. 여기는 뭐 인습이겠네. 뭐 이렇게 쭉 여러분 해결하면 인간의 존엄성과 양심에 따라 자율적이 독립적이다. 이게 후인습적이다. 나오고요. 개인의 욕구 충동, 욕구 나오죠. 여기서 벌구, 여기서 전인습. 도덕 옳고 법적으로 타당하다. 법 나왔네. 법, 인습 이렇게 보시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하면 여러분들 이거 아주 콜보고 나와가지고 그냥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하늘엔 조각구름 떠 있고 강물엔 유람선이 떠 있고 아 좋아라 대한민국 만세. 그래서 벌구대법 계보 벌구대법 계보 좋습니다. 10번 문제 가보시죠. 그래서 나오죠. 벌, 또 욕구, 또 대인관계, 또 법과 질서, 또 사회계약, 또 나오죠. 보편적 도덕윤리, 벌구대법 계보 아름다워라. 좋습니다. 만두라 나오네. 만두라.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 자기 자신을 믿으면 만두라. 자기 자신을 못 믿으면 관둬라. 그렇습니다. 형성 요인이 아닌 것은 행동 조성은 아니다. 행동 조성은 행동주의에서 조작적 조건 형성과 관계 있는 거죠. 행동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 조성은 아니다. 그래서 대리 경험을 통해서 언어적 설득을 통해서 정서적 각성을 통해서 성취 경험을 통해서 자신감이 뿜뿜 올라가더라. 자기 경험. 자기 효능감은 뭐예요? 자신감 뿜뿜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자신감 뿜뿜. 행동 조성은 자신감 뿜뿜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뭐 이런 문제 떠올립니다. 또 이런 기술도 있습니다. 다음 중 반드라가 설명한 자기 효능감의 형성용이 아닌 것은 나옵니다. 행동 조성을 빼버리고 뭐 장기적 보상. 장기적 보상은 자신감 뿜뿜하고는 관계가 없다. 뭐 장기적으로 보상하면 자신감 뿜뿜하겠습니까? 지금 급해 죽겠는데 그래서 장기적은 아니다. 뭐 이렇게 또 문제가 나올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아주 간단해요. 자기 효능감, 자신감 뿜뿜, 장기적 하면 뿜뿜이 안 올라온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분석하면 안 됩니다. 11번 갑니다. 사회체계 이론, 주요 개념, 사회체계 이론에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옳은 건 기역, 리을. 기역도 옳고 니은도 옳고 리을이 없네요. 디귿이 아니네요. 폐쇄체계가 지속되면 엔트로피, 그렇죠. 엔트로피는 뭐예요? 꽉 막힌 거예요. 그래서 서로 소통이 없는 거. 폐쇄체계는 엔트로피다라고. 사회체계가 서로 흐름이 없는 거. 활류, 피드백이죠. 어떨 때는 영어가 더 이해가 빨라요. 피드백, 뭐 수단되는 거죠. 적응기제 맞다. 체계는 부분성과 전체성을 동시에 가지면서 위계 질서가 존재하는 경우다. 그 체계적인 거죠. 항상성 하니까 또 노래가 생각나네요. 나 항상 그대로 항상성. 외부 체계로부터 투입이 없는 고정된 평형 상태예요. 이거 평형성 나왔죠. 이건 항상성이에요. 평형성이에요. 문제의 답이 있습니다. 이거는 평형성이다. 항상성은 뭐예요? 인생에 항상성이 있다. 그래서 항상성이 있죠. 이렇게 출렁출렁 사는 거예요. 항상성은 이렇게 역동적으로. 우리 인생도 역동적이죠. 이게 나가면서. 근데 이 항상성이 깨져버리면 심한 리듬이 깨지는 리듬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울이 빠지는 우울에. 저도 주식할 때 주식을 잘 하다가 주식을 쫄딱 이제 망했어요. 하한가 몇 번 맞고. 그럴 때 우울증에서 못 올라오는 거죠. 이 항상성이 깨진 거. 이걸 우리가 중독 상태 또는 심리적 병리 상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딕션 아니다. 쉽죠. 12번 갑니다. 생태학. 생태 나오면 뭐예요? 동태도 아니고 명태도 아니고 생태. 이건 자연과 환경, 자연과 인간과 환경의 순환작용, 출렁출렁 역동작용을 생태학이라고 한다. 자연과 환경, 인간 개념에 해당하는 것은 개인 환경 나오네요. 그렇죠. 개인, 자연, 환경 나오면 생태학이다. 나머지는 볼 거 없습니다. 13번 가보시죠. 다양한 사회체계 간 설명을 옳은 것은 옳은 것. 가상공간은 시공을 초월해 새로운 공동체 형성을 당연히 가상공간은 초월이죠. 그렇죠.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14번 갑니다. 브랜펜 브루너 미치도록 많이 나오죠. 중간체계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중간체계는 말 그대로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은 뭐뭐과 뭐뭐이죠. 미시체계 간의 상호작용이죠. 상호작용은 뭐예요? 뭐뭐과 뭐뭐니까 상호작용. 맞다. 개인의 새로운 환경 맞고요. 쭉쭉 다. 신념, 태도, 문화 이건 뭐예요? 신념, 태도, 문화, 가치가 나오면 뭐예요? 외부 체계다. 거시 체계다. 신념, 태도, 가치관, 문화, 거시 체계 끝. 15번 갑니다. 보시고요. 이것도 부모와 직장, 사회적 관계, 부모의 직장과 사회적 관계망, 외부 체계 이것도 지금 잘 나옵니다. 또 문화, 하위 문화, 가치관, 거시 체계 이렇게 또. 역사적 사건, 외적인 사건, 역사적 사건 나오면 시간 체계. 뭐뭐과 뭐뭐 나오면 중간 체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태계 체계 나오네요. 옳지 않은 것은 개인의 심리 역동적 변화의 지향을 개인의 심리 역동적이 아니죠. 인간과 자연과 환경의 역동적 관계예요. 심리적 역동은 아니다. 심리적 역동은 뭐예요? 보통 심리적 역동, 정신 역동 이론입니다. 정신 분석 이론, 또 아들러의 개인주의 이런 역동적 이론이 심리 역동적 변화를 향상을 초점을 하였다. 생태계 이론은 아니다라고. 그래서 정신 역동적 측면은 심리 역동적이지 생태계 체계는 뭐예요? 인간과 환경과 자연과의 조화로운 적절성을 의미하는 거다. 16번 갑니다. 사회 체계로서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화, 구성원 간 공유되는 생활 양식으로 다른 사회 구성원과 구별되는 당연히 문화가 이런 문화도 있고 저런 문화도 있고 당연히 구별되겠죠. 끝. 나머지 안 봐도 됩니다. 17번 갑니다. 태아기에 관한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태아기. 그래서 의외로 이거 헷갈리는 분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배아기가 있고요. 태아기가 있고요. 배아기는 뭐예요? 보통 8주까지를 8주 이후를 태아기라고 하고요. 그래서 수정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출생하기 전까지 시기 이 수정이 이루어지고 출생까지 이 전 과정을 태내기라고 해요. 태내기. 이 전 과정을 태내기라고 한다. 이 태내기 중에서 8주까지를 배아기, 또 8주 이후를 태아기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전체는 태내기, 8주까지는 배아기, 8주 이후는 태아기 이렇게 구분하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수정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출생까지 시기를 말한다. 이건 뭐예요? 태내기죠. 태아기가 아니라 태내기다. 이건 출제 오류로 답이 두 개입니다. 태내 발달은 어머니의 영양 상태, 학력, 질병 등으로 학력은 아닙니다. 학력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아기죠. 태아기는 뭐예요? 8주 이후죠. 그래서 약물은 태아기 때는 뭐예요?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 그렇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번 갑니다. 영학이네요. 0세, 2세의 특성으로 옳은 것, 기역, 니은, 디귿이네요. 틀린 건 뭐예요? 서열화. 서열화는 뭐예요? 순서를 만드는 거예요. 순서를 알아내는 거예요. 순서, 서열화, 유목화 이런 것들은 언제 학교 갈 때를 뭐라고 그래요? 구체적 조작기죠. 구체적 조작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학이가 아니라 구체적 조작기 아동기죠. 그래서 구체적 조작기 몇 살이에요? 학교 가니까 초등학생을 아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동기다. 그래서 영학이 아니라 아동기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영학이 0세, 2세죠. 그래서 외부 자국에 주로 반사운동을 한다. 주 양육적 안에 관해 신뢰감을 형성한다. 대상 영수증이 발달된다. 그렇습니다. 19번 갑니다. 유아기 19번 유아기의 발달, 유아기 3세, 6세죠. 설명으로 옳지 않은 나이 체크하고요. 피하게 전조작기의 시기로 분리불안이다. 분리불안은 보통 뭐예요? 영아기죠. 영아기. 0세, 2세 보통 15개월 전까지 이런
이 분리불안을 느끼는 겁니다. 15개월 지나면 분리불안에서 조금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불안은 유아기가 아니라 영아기에 해당한다. 0세 이제다. 답이 나왔죠. 나머지는 이제 덤이에요. 덤. 프로이드의 오디푸스 컴플렉스 시기는 이동으로부터 관심을 갖게 된다. 그렇구나. 홀버그의 도덕 발달 단계에서는 보상 또는 처벌 회피에 의해 그렇구나. 에릭슨의 주도성 대 제의식은 부모 가족이 가장 그렇구나. 성적 정체감은 발달하는 시기고 그렇구나. 오케이. 20번 갑니다. 그래서 성적 정체감 젠더요. 젠더. 3세 6세면 어디 가요? 유치원 가죠. 유치원. 남자애들은 나는 의사, 여자애들은 나는 간호사, 뭐 이렇게 해서 성적 정체감을 또 이걸 따져갖고 여가부에서 또 이게 신고했습니다. 여가부에서 남자만 의사하나요? 여자도 의사 해야 됩니다. 애들 노는 걸 뭐 이런 걸 따져요. 그래서 너무 이런 거 따지면 골치 아파요. 그냥 애들이 노는데 나는 남자가 나는 의사, 여자 나는 간호사, 청지기가 노는데 선생님이 안 돼. 너도 의사해, 여자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해결되는데. 20번 갑니다. 아동기 7세, 12세 학교 가는 거죠. 그래서 아동기 나오면 전조작기다라고 또 찌찌뽕, 구체적 조작기다. 구체적 조작기 찌찌뽕라고 하시고요. 옳은 것은 그래서 학교 가니까 동성 또래 관계다라고 하고요. 자아 중심적 사고 이건 뭐예요? 아동기가 아니라 뭐예요? 유아기죠. 신뢰감 대 불신감 이건 뭐예요? 영아기죠. 그래서 뭐 심시사기 유해 청소년기죠. 그래서 뭐 전조작기 유아기 쭉 나오죠. 해설 보면서 여러분 또 추론 형식적 조작기 그래서 뭐 추론이나 연역 이런 거 나오면 형식적 조작기다. 21번 갑니다. 청소년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구체적 조작기에는 구체적 조작기는 뭐예요? 7세, 12세 학교 다니는 거죠. 아동기죠. 그래서 구체적 조작기에 나온다. 아니다. 청소년기는 형식적 조작기다. 형식적 조작기. 그래서 연역적 사고가 가능하고 수상적 사고가 가능한 형식적 조작기 청소년기. 22번 갑니다. 청소년기 나왔네요. 옳지 않은 것은 부모로부터 독립에 대한 양가 감정에서 해방한다. 해방하는 게 아니라 양가 감정을 갖는다. 그래서 청소년기 뭐예요? 청년기. 청년기죠. 청년기. 청년기는 뭐예요?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원 넘어서 혼자 살까? 이런 청소년들 엄청 많아요. 나 이제 잔소리 듣기 싫어. 이제 나 원 넘어서 조건만 되면 혼자 살고 싶어. 그래서 근데 혼자 살려니 돈이 없어. 또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왔다 갔다 양가 감정이 일어나는 시기가 청소년기다. 해방되는 건 아니다. 나머지는 심심할 때 읽어보시고요. 23번 갑니다. 중장년기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중장년기 중년, 장년이죠. 기억, 디귿, 생산성 대 침체감, 빈둥지 증후군. 그렇죠. 또 뭐 개성화, 혼자 뭐 이렇게 스스로 이제 살아야겠죠. 왜? 빈둥지 증후군이니까. 어떻게 돈 벌면서 전인습적 조작기다라고 하는. 전인습적 조작기는 뭐예요? 전이죠, 전. 그러니까 이건 뭐냐? 중장년기가 학령 전기죠. 학교 가기 전에 전인습적 학교 가기 전에 뭐 보통 이제 학교 가면 나이가 벌써 전인습이면 9세 이하지 않습니까? 9세 이하면 벌써 중장년이 아니죠. 그래서 전인습과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블러로서 이것도 키블러서 뭐 이건 뭐 우리 이게 지금 눈 감고도 탐나요. 부분 타우수 뭐 그냥 자동 뻑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정, 분노, 타협, 협상, 우울, 수용, 부분 타우수, 키블러소. 그래서 4단계 의사의 오진 이거 아니야 잘못됐어 부정하는 거죠. 이건 1단계죠. 4단계가 아니다. 4단계는 뭐예요? 부분 타우 우울 단계죠. 그래서 쉽습니다. 25번 갑니다. 생애 주기에 관한 주요 발달 연결이 옳은 것은 아동기 그렇죠. 아동기 7세 12 숙제 잘하면 근면성 숙제 못하면 열등감 또 보존개명 질량 보존의 법칙 이렇게 있는 질량과 이렇게 있는 질량은 서로 같다. 그래서 보존 개념 학교 다닐 때 과학 시간에 배웠다. 아동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인트 잡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이건 여러분 심심할 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 아는 겁니다. 중년기는 뭐 자아통합 노년기에 해당한다. 서열에는 아동기다. 뭐 유목카드 어떻게 해요? 아동기에 해당한다. 뭐 자율적 도서 다 아는 내용 한번 심심할 때 읽어보시고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25문제여서 패 죽여도 20문제는 맞출 수 있습니다. 20문제 맞으면 아주 해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피한 마음으로 두 번째 과목 사회복지조사는 들어가겠습니다. 26번 갑니다. 실증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만 체크하면 됩니다. 이번 연도의 사회복지조사는 쉽게 출제됐습니다. 비교적 쉽게 출제됐다는 것은요, 상식적인 문제가 많이 나오는 상식적인 문제. 상식적인 문제는 뭐냐면 인문학적 문제죠. 그냥 대충 봐도 답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용어를 모르면 어려워요. 실증주의와 대비되는 건 항상 문제에 대비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실증주의와 대비되는 내용은 해석주의죠. 해석주의. 얘 차이점만 알면 답을 뽑을 수 있어요. 실증주의 하면 실증, 양적 측정, 실험, 뭐 이런 거, 과학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여기는 해석주의니까 반대죠. 양적 측정이 아니고 뭐예요? 질적 측정. 실험, 과학이 아니라 그냥 개인적 심도 측정. 뭐 쉽게 말하면 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논문. 해석주의는 논문. 그래서 예를 들면 논문에 알코올 중독자의 심리 상태. 이런 건 논문을 쓸 때 개인적인 입장에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실증주의는 양적 측정, 실험, 검증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닌 건 사회적 행동을 행위자의 입장에서, 행위자는 뭐예요? 대상자죠. 대상자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은 뭐예요? 질적이죠. 논문,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자에 관한 연구. 그럼 알코올 중독자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건 뭐예요? 실증주의가 아니라 해석주의다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죠. 이제 이게 내용이 실증이니까 인간 행위를 예측할 수 있는 확률적 법칙, 그렇구나. 실험, 뭐 과학과 비과학을 철저히 구분한다. 그렇구나. 관찰 결과를 일반화하는 거, 일반화. 그렇죠. 양적 측정 일반화구나. 연구 결과를 보여주는 거니까 연구 결과를 잠정적인 지시로 간주하나. 그렇구나. 일반적인 대중적인 입장이니까요. 뭐 이렇게 보시면 객관적 입장이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런 거, 그냥 이런 거 나올 때 그냥 쉽게 나오면 이런 내용들 다 읽으면 미쳐버려요. 그냥 이게 동영상 강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해석주의, 논문, 질적 연구, 실증주의, 실험, 양적 측정 뭐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8번 갑니다. 7번 갑니다. 인과관계예요. 인과관계. 이거 인문학 문제예요. 인과관계면 이상한 문항이 답이에요. 이상한 문항이 뭐예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는 허위적 관계. 무슨 허위적 관계면 말도 안 되죠. 관계가 있어야죠. 티귿은 아니다. 답이 이기다.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시간적으로 앞서간다. 그렇죠. 앞에가 독립변수, 원인이 있고 독립변수는 원인이고 결과죠. 한 번 더 갈게요. 뭐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얘기를 안 했으면 뭐 또 들으십시오. CF, 옛날에 CF가 있었습니다. 원빈과 신민아가 CF 주인공입니다. 커피 CF입니다. 카푸치노입니다. 신민아가 카푸치노를 마시다가 거품이 묻었습니다. 원빈이 휴지를 닦아주는 척하다가 키스를 하면서 거품을 닦아줬습니다. 거품 키스죠. 이네 둘이 뭐였어요? 키스를 했다. 이게 종속변이네요. 뭐 때문에 커피였어요? 커피 거품 때문에 했죠. 커피 거품은 뭐예요? 이유니까 독립변수예요. 커피 거품은 독립변수. 뽀뽀는 종속변수. 왜 뽀뽀했어요? 신민아가 이쁘니까. 신민아의 미면은 가외변수 또는 외생변수. 직접적인 이윤도 아니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외생변수, 가외변수. 이렇습니다. 그래서 허위적 관계가 아니죠. 독립변수와 독립변수 일정한 방식이 같이 그렇죠. 변해야 한다. 관계가 있으니까요. 28번 갑니다. 외적 타당도, 내적 타당도 이거죠. 외적 타당도 이건 뭐예요? 일반화 가능성. 일반화 왜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어떻게 자연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그래서 자연 실험이라 자연적 연구 내적 타당도는 실험실 연구다. 그래서 외적은 일반화, 내적은 실험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실험실에서 라면을 끓였어요. 온도도 똑똑하고 바람도 안 불고 라면 맛이 똑같죠. 외적, 밖에 나가서 바닷가에서 라면을 끓였어요. 그럼 여러 가지 뭐 날씨도 있고 바람도 있고 그래도 맛있다.
라면은 맛있다. 외적 타당도. 실험실에서만 맛있다. 내적 타당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옳지 않은 것. 내적 타당도가 높으면 외적 타당도가 높다. 아니죠. 실험실에서 라면 맛이 좋으면 또 바닷가에서도 라면 맛이 좋을 수 있고 안 좋을 수 있죠. 그러니까 또한 높은 게 아니라 높을 수도 있고 안 높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덤이죠. 그래서 사전검사의 실시가 내적 타당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겠죠. 외적 타당도를 높이는 중요한 전략 중 하나는 외연구를 반복적, 그렇죠. 반복적이죠. 일반화시키는 거니까. 자신의 연구 대상자라는 인식이라는 외적 타당도를 낮추, 그렇죠. 연구 대상자라면 인식이 이런 건 모르면 포기하면 됩니다. 내적 타당도는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정도, 그렇죠. 내적 타당도는 인과관계. 그래서 실험실에서 뭐 연구하는 거. 너무 이런 것들에 심도 있게 빠져들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연구 대상자라는 인식이 일반화를 낮출 수 있다. 뭐 이런 것은 추상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갭이다라고 넘어가면 됩니다. 별로 중요한 내용 아닙니다. 29번갑니다. 사회복지사의 근무 지역에 이거 나왔죠. 사회복지사 나왔네요. 사회복지사의 근무 지역에서 따른 직업 만족도. 직업 만족도는 뭐예요? 결과죠. 원인은 뭐예요? 사회복지사 근무 지역이 원인이네요. 원인. 그 독립배수 나왔고, 종속배수 나왔고, 또 근무 지역. 근무 지역은 뭐예요? 이름이죠. 이름. 근무 지역이 뭐 서울, 경기도, 광명시 이름이니까 명명척도죠. 측정 수준 명명척도다. 얘도 나왔고. 분석 단위. 누가 분석했어요? 누가 이거 분석했어요? 사회복지사니까. 사회복지사 분석했구나. 통제배수는 없겠죠. 그래서 통제배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번 갑니다.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이죠? 라고 합니다. A 연구소가 정치적 보호 수용을 판단할 문항들의 상대적 강도. 11개 강도. 그래서 11개 강도. 강도가 11명이 아니라 11개 강도 나오면요. 서스톤입니다. 강도. 자극 중심 문항으로 척도화시키는 거. 그래서 자극 중심 문항이다. 강도. 자극 중심. 여러분 자극 중심은 뭐예요? 옛날에 서스펜 자약. 서스펜 자약이 생각나요. 서스펜 자약. 어디다가 넣죠? 애기들 막 열나면 서스펜 자약. 똥꼬다 딱 넣죠. 자극적이죠. 그래서 서스톤 자약. 그냥 서스톤 나오면 자극 중심이다. 자극 강도. 왜? 똥꼬에다 넣기 때문에. 그래서 서스톤 자극 강도. 그래서 강도 11개 나오면 서스톤이다라고 보고요. 자극 중심의 문항의 척도와는 서스톤. 반대로 자극이 나오면 반응이 나오겠죠. 그래서 반응 중심의 문항은 거트만이다. 순서 서열 중심은 리커트다라고 보시면 뭐 참고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열 나오면 매우 만족, 그래서 뭐 보통 해서 5척 들어가죠. 그래서 매우 만족 5점, 보통 만족 4점 이렇게 이런 서열화 5척도. 그래서 김덕희 교수의 강의는 몇 점 어떻습니까? 매우 만족 5, 매우 만족 5 이런 걸 리커트 척 들어간다. 자극 중심 그래서 강도 11개 나오면 서스톤, 반응 중심 나오면 거트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1번 갑니다. 질적 조사 나오네. 질적 조사의 반대는 뭐예요? 양적 조사죠.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심층 면접은 그래서 질적 조사 뭐예요? 면접이지 면접. 면접 논문이죠. 앞에 제가 설명드렸죠. 논문, 알코올 중독자들의 심리변화, 논문, 개인적 입장이죠. 그래서 심층 면접은 질적 조사 끝. 그렇죠. 나머지는 뭐예요? 양적 조사겠죠. 32번 갑니다. 질 특정 도구의 신뢰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뢰도. 신뢰도 뜻이 뭐예요? 신뢰도. 갔냐 안 갔냐. 갔냐 안 갔냐. 갔냐 안 갔냐는 신뢰도. 타당도는 신뢰도와 쌍을 이루는 건 타당도예요. 타당도. 타당도는 뭐예요? 맞냐 안 맞냐. 그렇죠. 김덕희 교수가 강의하는 사람이냐? 맞냐 안 맞냐. 타당도죠. 강의를 일관적으로 가냐. 답만 외워라. 포인트만 잡아라. 이렇게 일관적으로 가냐. 신뢰도. 어떨 때는 여러분 답만 외우세요. 어떨 때는 답만 외우면 안 됩니다. 구석구석 진해 100개를 다 분석하면서 공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혼란스럽죠. 이건 신뢰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뢰도는 뭐예요? 일관성이다. 그래서 일관성. 일관적으로 안정성. 답만 포인트 잡아라. 안정성이다. 이게 신뢰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조로 나오면 가장 널리 사용하는 신뢰도. 측정 도구가 의도하는 개념 이건 뭐예요? 타당도죠. 맞냐 안 맞냐 이런 거 다 분석하면 머리 아파요. 그냥 그런 게 비다 넘어가고 이런 거. 가장 널리 사용하는 신뢰도는요.
보통 문항 내적 합치도라고 해요. 문항 내적 합치도. 크롬바우 알파 계수로 얼마큼 문항에 같냐 안 같냐 그래서 문항 내적 합치도 이런 것들이 신뢰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다. 검사 재검사 신뢰도가 아니다. 크롬바우 알파 계수로 추정하는 거 문항 내적 합치도 또는 반분 신뢰도. 그래서 문항들이 같냐 안 같냐를 비교하는 거. 크롬바우 알파 계수 나오면 이게 문항 내적 합치도다. 또는 반분 신뢰도에서 계산법이다. 서로 일관성이 있냐 없냐를. 근데 크롬바우 알파 계수 계산법이 석사 과정에서 2시간짜리 공부 방법. 크롬바우 알파 계수가 뭐예요? 몰라도 돼요. 큰일 나요. 이런 거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크론 나오면 뭔가 일관성이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3번 갑니다.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가설의 예. 가설은 뭐예요? 그럴 것이다죠. 그러니까 것이다. 이상이다. 결정된다. 확정적인 건 아니겠죠. 그럼 뭐예요? 낮을 것이다. 여기 것이다네요. 그렇죠. 여기도 하다. 이건. 이 중에서 뭐예요? 경험적 검증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회, 모든 건 아니다. 그럼 답이 4번이겠죠. 여성의 노동 참여율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을 것이다. 그래서 이건 검증된 거니까요. 이렇게 모든 건 검증이 안 됐죠. 어떻게 모든 걸 다 검증합니까? 이 문항 문제죠. 33번 갑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설계 뭐 엄청 복잡합니다. 이런 거 나오면 아주 간단해요. 찍으면 됩니다. 뭐 이런 거 하나 다 외우려면 뭐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 통제 집단 사후 검사 설계, 정치적 집단 고정 이거 다 외우려면요. 이거 다 외우려면 10시간 걸려요. 나 같으면 찍어요. 찍기 편하잖아요. A 학교하고 B 학교가 있네요. A 학교가 있고 B 학교가 있고. 두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사전 검사를 실시한 다음에 A 학교에서 사전 폭력 검사를 실시했대요. 그럼 얘가 기준이겠네요. 그러면 다시 한번 했대요. 사후검사를. 그러면 얘 학교하고 B 학교하고 학교가 틀리겠죠. 검사도 얘는 하고 안 했죠. 동일하지 않죠. 비동일 통제 집단. 그래서 누구는 통제 집단 만들고 누구는 안 만들고. 비동일 통제 집단이구나. 완빵이 있죠. 35번 갑니다. 소득주도 성장. 그래서 성장에 대한 국내 일간지예요. 그래서 뭐 한국일보도 있고 조선일보도 있고 뭐 동아일보도 있고 쭉 일간지 내용을 분석해서 사설을 뭐 썰 풀어나갔죠 얘들이. 표본 추출 뭐예요? 무작위 마음대로도 뽑았고 층화 있는 것도 뽑았고 체계적도 뽑았고 안체계적도 뽑았고 모아서도 뽑았고 다 썰 풀었겠죠. 그래서 모두 답이다. 사설은 모두 다 썰 풀었구나. 모두 답 끝. 36번 합니다. 실적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실적 조사하면 뭐가 떠오르죠? 논문이다. 심도 있게 개인을 연구하는 거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자의 심리 상태 이걸 뭐 대상자를 통해서 심도 있게 연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일반화 가능성이 적다. 그래서 양쪽 주소보다 높다가 아니라 적다. 아주 쉽지요. 37번 갑니다. 다음 설계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런 문제 나오면 또 울렁증 있는 분 많습니다. 울렁증 있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문제 나오면 이 문제가 나왔다. 똑같이 나와요. 답까지 똑같이 나옵니다. 통제 집단을 확보하기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다. 이건 무슨 내용이냐? 간단해요. 이 문제는요. 단일 집단, 하나의 집단을 전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집단을 사전 검사를 했고 개입을 했고 또 사후 검사를 했고 그래서 단일 집단 전후 검사죠. 그러니까 단일 집단 전후 검사니까 집단이 하나니까 통제 집단이 없겠죠. 그래서 통제 집단을 확보하기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다. 왜? 통제 집단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그냥 답이 4번입니다. 똑같이 나옵니다. 아주 쉽지 않습니까? 100점 맞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25문제 중에서 사회복지 조사라는 10문제만 맞아두면 아주 땡큐입니다. 10문제. 10문제만 땡큐. 10문제가 아니에요. 반등은 하겠죠. 그래서 12문제만 맞으면 됩니다. 12문제 맞으면 땡큐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면 아주 쉽습니다. 12문제 뭐 강의 들으면 12에서 13개는 기본을 맞겠죠. 자, 그렇습니다. 38번 갑니다. 또래 관계 증진 프로그램이 결혼 이건 최하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점수를 못 맞아도 10개만 맞으면 과락은 면하잖아요. 10개만 맞추자. 10개 이상은 맞추겠지. 그래서 13개 정도 맞추면 12개 정도 맞추면 땡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가볍죠 마음이.
하지만 강의 들으면 60점 이상은 맞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쉽게 다 알려드리는데요. 또래 관계 증진 프로그램이 결혼 이미자 가정 어쩌고저쩌고 나옵니다. 여기서 앞전에 설명드렸죠. 설명드린 내용이 또 남아야 약간 문제만 변형시키도록 같은 문제예요. 또래 관계 집단 프로그램이 결혼 이민자 가정 자녀의 자아 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가정들이 프로그램이 독립변이네요. 영향을 미친다. 종속변이고 이때 자아정체감의 차이를 불러올 수 있는 부모의 사회적 경제 지위, 부모의 지위예요. 이건 직접 원인이 아닌데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는 간접 영향이구나. 신민아의 미모 간접 영향을 미치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가해 변수, 외생 변수라고 한다. 그래서 간접적 영향, 외생 변수, 가해 변수. 이렇게만 알면 쉽죠. 같은 문제가 또 나온 거예요. 글자만 들리지. 그래서 간접 영향, 외생 변수, 신민아의 미모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9번 갑니다. 질적 조사 또 나왔네요. 그래서 질적 조사, 양적 조사. 솔로몬 설계 연구는 양적 조사예요. 순수 실험 설계에 해당합니다. 순수 실험 설계는 통제 집단을 확보하는 거죠.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그 다음에 통제 집단, 사후 검사 이렇게 설계도를 만들어서 하는 것을 4가지 집단을 통해서 하는 걸 솔로몬 설계 연구라고 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양적 연구다. 그래서 양적 연구, 솔로몬 설계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거 근거 이론 이런 근거를 대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몰라도 됩니다. 내러티브는 글 읽기 이런 걸 문화기술을 통해서 현상학적 희어했나 지금 개인의 인생을 위해서 근거를 잡아서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그냥 솔로몬 설계 연구는 양적이구나. 완빵 공부 방법입니다. 40번 갑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타당도 유형은 최근에 개발된 불안 척도를 사용해서 불안으로 치료 중인 집단과 일반인 집단의 불안수를 측정하였다. 측정했다면 뭘? 불안을 치료 중인 집단과 일반 집단의 불안을 측정했는데 측정 결과 치료 집단의 평균이 일반 집단의 평균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관계 있다. 이건 뭐예요? 두 집단이 찌찌뽕하다. 찌찌뽕 동시 패션. 그래서 동시 타당도. 또 다른 말로 인정됐다. 찌찌뽕 인정. 그래서 공인 타당도. 공시 타당도, 공인 타당도가 해당되는 건 뭐예요? 기준과 찌찌뽕했다. 기준 타당도 또는 기준을 뭐라고 해요? 준거 타당도. 그래서 준거와 찌찌뽕했다. 기준과 찌찌뽕했다. 찌찌뽕 동시 타당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1번 갑니다. 단일 사례 설계 중 다중 기초 설계. 다중에 여러 가지 있죠. 딱 봐도 여러 가지 있죠.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내적 저해 요인을 통제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개입을 철회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입을 철회하면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중 기초 설계에서는 개입의 처리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철회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이게 옳은 거구나. 이게 기본소예요. 일부 연구 대상자에게 개입의 제공이 지연되면 문제를 갖는다. 그렇구나. 개입에 지연되면 문제를 가지니까 처리하면 안 되겠죠. 연구 대상자의 수가 증가할수록 내적 당연하겠죠. 동일한 개입을 특정 연구 대상에 여러 피적 행위에 적용하면 개입 효과를 그렇겠죠.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통해 통계적 방법이 상대되고 그렇겠죠. 얼마나 쉬워요. 이걸 뭘 이렇게 힘들게 공부합니까? 42번 갑니다. 조사 연구 대상 이것도 나가면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나열한 것은 가장 첫 방이 뭐예요? 선행 연구니까 첫 방이 선행 연구를 고찰한다. 그래서 디귿이고요. 마지막은 뭐예요? 표본을 취재해서 자료를 본격적으로 수집한다. 이건 실행 단계죠. 그래서 디귿이 처음이고 니은이 마지막 방이다. 쉽습니다. 일일이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조사 연구 과정은요, 큰 틀로 보게 되면 연구 문제를 선정하고 조사 설계를 하고 또 보고서 작성을 하고 이런 3박자로 큰 틀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자, 43번 갑니다. 기억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포함될 수 있는 조사를 모두 그런 것은 이렇게 포함될 수 있는 이렇게 나올 때는요, 좋은 게 답이에요. 좋은 것.
나쁜 말이 보통 삑살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내용을 분석하고 서베이, 뭐 면접, 심층 면접, 뭐 초점 집단 면접 다 좋은 말이죠. 그래서 모두 해당한다가 정답입니다. 서베이 다 아시죠? 뭐 질문지법, 설문지법이죠. 보통 대면 또는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설문 조사하는 방법, 서베이 기법. 그래서 모두 다 해당한다. 정답입니다. 44번 갑니다. 할당 목표 추출. 이것도 아주 인문학 문제예요. 보면 미치도록 어려운데 아주 쉽게 접근하면 됩니다. 할당 목표는 할당한 거예요. 그래서 표본 추출 시 할당 틀을 만들어서 사용해요. 왜? 할당이니까. 전체 모집단에서 직접 표본을 추출. 전체 모집단이 아니죠. 할당 틀이죠. 인문학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 모집단은 아니다. 할당 틀이다. 끝. 정말 쉽지 않습니까? 공부 여러분 시험 공부는요, 수험서 공부는요, 답만 찾으면 돼요. 이렇게 우리가 학부가 아니에요. 뭐 할당 표준 이런 거 연구하면 전체 모집단 아니지 할당 틀이지 끝. 공부할 게 없어요. 45번 갑니다. 표본의 대표성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동일 확률 선정법으로 출제된 표본은 모집단을 완벽하게 하는 거 있어요. 완벽하게 대표할 수 있다. 완벽하게 항상 절대적으로 이런 거 나오면 삑살입니다. 끝. 국어 문제입니다. 46번 갑니다. 변수에 관한 설명으로 이것도 변수 뭐예요? 변수 표현하는 숫자 측량하는 거죠. 측정. 옳지 않은 거예요.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것들만 측정한다. 뭐 직접 관찰 눈에 안 보는 것도 측정할 수 있죠. 그래서 측정한 것이다. 것들만 항상 절대적 무조건 이런 거 나오면 삑살입니다. 끝. 뭐 다 이상 볼 거 없습니다. 너무 쉽죠. 47번 갑니다. 인문학 문제예요. 근데 이런 인문학 문제를 아까 뭐 제가 강의할 때 설명한 것처럼 화단에 오줌을 싸면 안 된다. 안 되죠. 근데 오줌을 싸면 안 된다? 가만히 있어봐. 오줌을 싸면 거름인데 오줌을 싸면 꽃이 잘 자라고 꽃이 열매를 맺을 건데 오줌을 싸야지. 거름을 주는 거니까. 그렇지. 라고 생각하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계속 연구해요. 이건가? 성격 고쳐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탁탁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47번 갑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먼저 체크하고요. 개입을 제공하기 전에 종속 변인의 측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통 어떤 실험 설계는 그럴 것이다라고 가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독립변인이 제공을 안 해드려도 결과가 그럴 것이다라고 가설하는 건가 실험 설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면 뭐로 실험하겠습니까? 가능해 실험하지. 그래서 불가능하다, 웃기지 마라, 가능하다. 나머지 읽어보면 그냥 나머지는 이제 뭐예요? 서비스죠. 우편 설문, 원래 표본을 응답자가 응답하지 않을 수도 그렇구나. 관찰, 비언어적 자료가 수입 그렇구나. 비반응 자료, 연구 대상의 반응성 오류를 피할 수 있다. 그렇구나.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죠. 비반응 자료는 뭐예요? 조금 더 설명하면 비반응 자료 수집은요. 그냥 연구 대상자가 몰라도 돼요. 비반응. 그냥 뭐냐면 그냥 비반응성 더 쉽게 말하면 그냥 비밀리에 하는 거예요. 비밀리에 연구 대상이 뭘 하는지 몰라요. 비밀리에 하는 거예요. 비밀리에 하니까 뭐 반응도 볼 필요가 없겠죠. 반응성 오류를 피할 수 있다. 그렇죠. 왜 비밀리에 하니까 검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비반응은 연구 대상이 검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걸 비반응 검사라고 합니다. 쉽지 않습니까? 용어알면 48번 갑니다. 측정의 4등급 4에 가능한 통계 분석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나왔습니다. 정답 4번이네요. 자, 특정의 4등급 여러분 잘 아시죠? 명서등비, 명명척도 또는 명목척도라고 하죠.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라고 한다. 명명척도는 뭐예요? 이름의 차이 정보만을 알게 된다. 서열척도, 이름의 차이 정보 플러스 순서 서열까지도 알 수 있다. 등간척도, 이름의 차이 정보 플러스 순서 서열 플러스 간격 등간까지도 알 수 있다. 비율척도, 이름의 차이 정보 플러스 순서 플러스 간격 플러스 비율까지도 알 수 있다. 즉 곱하기가 된다. 사칙 연산이 다 가능하다. 그래서 비율 척도가 가장 범위가 큰 거죠. 명목 척도가 이름의 차이 정보만을 알 수 있으니까 가장 사이즈가 작은 거고요. 그래서 명서 등비 내용 알면 되겠죠. 그래서 등간 척도는 뭐예요? 절대 0점이
없다. 그래서 0의 의미가 없다. 비율초도는 절대 0점이 있다. 0의 의미가 있다. 유의미하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요. 시험 점수 0점에서 100점, 0점에서 100점 사이. 이건 뭐예요? 순서이기도 하고 간격까지 알 수 있죠. 사이니까. 그래서 비율 등급이 아니라 뭐예요? 여기 있죠. 등간 척도, 등간 등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 나오면 똑같이 나오니까요. 포인트 잡으시고요. 다 여러분 보려면 머리 터져버립니다. 명목적, 명목 등급, 배분 세대 여부, 배분 세대냐 아니냐, 이건 백분율로 한다. 뭐 이런 거 다 알면 미쳐버리게 복잡합니다. 그냥 이 문제 나오면 똑같이 나옵니다. 49번 갑니다. 표본 추출 과정을 올바르게 나열하서 이거 다 외우려면 미쳐버려요. 다 외우지 마세요. 나오면 똑같이 나온다겠습니다. 탑 체크하고 기억. 모집단을 확정하는 게 첫 끝발이구나. 마지막 끝발 표본을 추출하는구나. 행동하는 거니까요. 마지막 끝발 표본 추출, 첫 끝발 모집단 확정 끝. 이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이거 모집단 확정이 1번이고 표집틀을 선정한다 2번이고 표본 추출 방법을 결정한다. 표본 추출 방법 결정. 이런 거 공부하면 미쳐버려요. 그냥 첫 끝발, 마지막 끝발 간단하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50번 갑니다. 측정 및 측정 도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옳은 거 체크하면 기억 띠글 리리네요. 기억 이걸 또 가리고 이렇게 공부하면 하지 마세요. 그냥 답 체크하고 편하게 기억 띠글 니은이나 니은 문화적 니은이 아니구나. 문화적 편견은 측정에 무작위 오류를 발생한다. 편견은 한쪽으로 쏠리는 거죠. 한쪽으로 쏠리는 거 뭐예요? 이거는 일방통행 아니야. 일방통행. 일방통행은 체계적이죠. 그래서 무작위 오류가 아니라 체계적 오류다. 그래서 무작위 오류, 삑살이 체계적으로 쏠린다. 체계적 오류. 나머지는 이제 서비스죠. 측정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조작화가 요구된다. 그렇구나. 리커트 척도 구성은 서열. 그렇지. 리커트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뭐 매우 만족. 그래서 오척도다. 서열이구나. 수능 시험은 대학에서 학업 능력을 예비적으로 파악하는 측정. 그렇구나. 오케이. 아름답게 공부를 사회조사 사회복지조사는 마쳤구나. 합격이 뿜뿜 올라오구나. 이런 자신감이 느껴질 겁니다. 그렇습니다. 공부는 특히 수험 공부는, 시험 공부는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지식을 찾는 게 아니에요. 답을 골라내는 겁니다. 이렇게처럼 무작위 오류 아니지, 체계적 오류, 무엇이 편견은 이렇게 답만 골라내면 여러분 아름다운 공부, 아름다운 합격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